상견례 당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한 첫마디가 아직도 귓속에 박혀 있습니다. 어머, 이런 분이 사돈이 되시는 건가요? 낡은 코트, 수선한 구두. 우리 엄마는 최선을 다해 차려입고 오셨는데 그 눈빛 하나로 그 모든 정성이 바닥에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슬쩍슬쩍 서로 눈짓을 나눴고 예비 시어머니는 내내 엄마 쪽을 향해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앉아 계시던 우리 엄마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고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으리으리한 한옥 건물 한복처럼 차려입은 직원들, 코스 하나에 수십만 원짜리 상차림. 아마 처음부터 기를 죽이려는 계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 주방 쪽에서 식당 대표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를 향해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혹시 정옥분 선생님 아니세요?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밝혀진 진실은 예비 시댁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정옥분, 1953년생, 올해로 72입니다. 평생 시장 한켠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묻히고 밤 9시가 넘어야 셔터를 내리는 삶.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손은 항상 빨갛고 거칠었습니다. 겨울엔 갈라져 피가 맺혔고 여름엔 기름과 양념이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손. 그 손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빚만 조금 남겼습니다. 엄마는 울 시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바로 시장에 나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솔직히 어릴 땐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엄마는 깔끔한 옷을 입고 학교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 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앞치마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 38입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남자친구 박준혁을 만난 지 3년이 됐습니다. 준혁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줬고 엄마에게도 늘 살갑게 대했습니다. 명절이면 시장에 들러 엄마 짐을 날라줬고 엄마 생신엔 직접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문제는 그쪽 집이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최 여사 아니 박재경 여사는 강남에서 오래 산 분입니다. 남편은 중경건설사 임원 출신으로 은퇴 후에도 여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늘 격을 따지는 쪽이었습니다. 준혁에게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우리 엄마 처음엔 좀 그래도 나중엔 다 괜찮아져라고 했기에 믿어보려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엄마는 2달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수연아, 엄마 옷 좀 봐줘.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주말마다 같이 쇼핑을 다녔습니다. 엄마는 비싼 옷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내가 입어봤자 티가 나, 그냥 단정한 걸로 하자. 결국 백화점 중간 가격대 연보라색 재킷 세트를 골랐습니다. 구두도 새로 샀습니다. 헤어숍도 예약했습니다. 전날 밤엔 전화해서 엄마 잠이 안 와 너무 긴장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 그냥 엄마답게 계시면 돼. 잘하실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잠을 설쳤습니다. 당일 약속 시간 10분 전에 식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엄마는 단정했습니다. 머리도 곱게 세팅하셨고 작은 핸드백도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예뻐. 준혁 쪽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박재경 여사는 명품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준혁 아버지 그리고 준혁의 누나 부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박재경 여사가 우리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오셨군요.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셨냐는 말에 담긴 뉘앙스 저는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냐는 말. 엄마는 네, 저 혼자입니다 하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 누나가 이 식당 원래 예약 몇 달치가 꽉 찬 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이 있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과시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머 그러세요라고 했고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준혁 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준혁 아버지도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속이 끓었습니다.
준혁은 불편한 듯 연신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식당 내부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 한 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식당 대표 이름은 한미경이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살짝 귀띔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품위 있고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분이 테이블 가까이 오더니 우리 엄마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정옥분 선생님 아니세요? 목동 쪽에서 오래 반찬 가게 하신.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드셨습니다. 네, 맞는데요. 근데 누구? 한미경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 20년 전에 선생님한테 신세 많이 진 사람이에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경 여사를 포함한 준혁 가족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열 수 있었던 게 사실 선생님 덕분이에요. 20년 전에 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저 선생님 가게 앞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저 데리고 들어가서 밥 먹이시고 그날 제 가게 보증금에 보태라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주셨어요. 저는 그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다가 오늘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엄마는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때 우는 분이 있었는데 내가 사정이 딱해 보여서. 금액도 별로 안 됐는데 선생님한테 별로 안 됐던 돈이 저한텐 전부였어요. 한미경 씨가 엄마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식당 직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선생님 은혜 갚고 싶어서 몇 번이나 시장 쪽 수소문했는데 못 찾았어요. 오늘 이 테이블에 선생님이 앉아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이 테이블은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도 부족하지만요. 박재경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 누나는 입을 반쯤 열고 있었고 준혁 아버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준혁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직원을 통해 두꺼운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갚고 싶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선생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됐으면 해요. 엄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왜 이래요. 그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받아주세요. 제가 오늘 이걸 못 드리면 평생 마음에 걸려요. 테이블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박재경 여사가 처음으로 우리 엄마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저는 그 시선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보지 못했냐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직접 메뉴를 추가로 올려보냈고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마다 어머니께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직원들도 우리 엄마 쪽에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재경 여사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가게를 오래 하셨군요. 예, 40년 됐어요. 대단하시다. 그 대단하시다는 말이 아까 그 시선으로 나온 것이라 저는 선뜻 반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웃으셨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준혁 누나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반찬 가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목동시장 안에 옥분 반찬이요. 준혁 누나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거기 유명한 집 아니에요? 저 거기 몇 번 갔었는데. 명절 때 예약이 다 차는 집이요? 엄마는 설마요, 그냥 조그만 집인데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 집은 목동에선 꽤 이름난 집이었습니다. 단골이 수십 년이고 방송에도 한 번 나온 적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냥 자랑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왜 엄마는 항상 자신을 낮추셔야 했을까? 왜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됐을까? 아니, 왜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인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된 걸까? 준혁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목동 쪽에 아는 분이 계신데 옥분 반찬이라면 혹시 명절 때 세트 상품 파는 그 집? 예, 명절 때 좀 바쁘긴 하죠. 분위기가 반전되자 준혁 아버지가 갑자기 친근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그 침묵은 어디 갔나. 하지만 엄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식사를 하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계속 끓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엄마는 퇴원하셨으니까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 한미경 씨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오늘 선생님이 오신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제가 더 잘 준비했을 텐데. 오늘 이 테이블 예약자 이름에서 혹시나 해서 나와봤는데 정말 맞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약자가 수연이라고 돼 있고 어머니 성함이 정욱분 보호자로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나 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예약할 때 비상연락처란에 엄마 이름을 적어뒀다는 걸. 그게 이렇게 이어질 줄은. 한미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풀었어요.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 말에 우리 엄마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준혁도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박재경 여사가 갑자기 조용히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실례가 됐다면 죄송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준혁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많이 속상했어. 준혁이 멈췄습니다. 나도 알아. 미안해. 내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처음부터 사람 취급 안 했잖아.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나는 오늘 같은 일이 결혼하고 나서도 반복될 것 같으면 무섭거든. 그렇게 안 만들게. 내가 어떻게 해? 그건 내 어머니 마음의 문제잖아. 준혁이 한참 있다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할게. 엄마한테.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재경 여사가 직접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 준혁이 어머니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실례했어요. 사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그 통화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그 목소리. 수연아, 사람이 사과를 하면 다 용서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반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그냥 사는 세상이 달랐던 거지.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 나쁜 마음도 없이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저보다 컸습니다. 몸집도 삶도 마음도. 그 다음 주 한미경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한테 직접 왔습니다. 식당 근처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고. 엄마가 가셨고 두 분이 거의 3시간을 이야기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미경 씨가 엄마에게 말했답니다. 제가 지금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항상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한테 잘 해줄 수 있을 때 잘 해줘야 한다고. 그게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20년 전 한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사람이 오늘 엄마의 존엄을 지켜줬다는 것을. 선함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반드시 거창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도.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올렸습니다. 박재경 여사는 준비 과정에서 이전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은 먼저 엄마에게 전화해서 결혼식 어머니 한복 맞추는 거 같이 보러 갈까요? 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준혁한테 정말이야?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는 연분홍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객 중에 한미경 씨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초대했습니다. 한미경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오셔서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 정말 예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엄마 눈이 반짝였습니다. 피로 연해서 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4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수연이를 키우셨습니다. 그 손에 담긴 사랑이 수연이를 만들었고 그 수연이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참으시려 입술을 꼭 다물고. 저는 엄마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나 낳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사진들. 시장 앞치마를 두른 엄마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저. 우리 둘이서 찍은 사진은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카메라 뒤에 계셨으니까. 찍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늘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어서.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내가 더 빛나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이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딱 필요한 그 순간에 돌아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빛났던 사람은 명품 코트를 입은 사람도 거대한 한정식집을 예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수선한 구두를 신고 새벽마다 나무를 묻히던 그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정옥분이었습니다. 사랑은 늘 너무 조용하게 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서야 그게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됩니다.